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텔레콤에서 인더스트리 데이터 사업팀에 있는 김기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주제는 어찌 보면 제조 산업 현장에 계시는 그 담당자분들이 사실 가장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 저희 본부장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실제 저희가 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고객이 빅데이터 투자를 시작했고 여전히 챌린지 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고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회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회해서 좀 작게 투자를 시작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고요. 제가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아마 뭐 이렇게 제조도 어셈블리 하는 것도 있고 컨스트럭션 하는 부분도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얘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고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내용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얘기했죠. 제조에서 빅데이터를 적용하면 뭐가 좋냐? 뭐 디펙트에 대한 뭐 트래킹 해서 프로덕트 디펙트를 트래킹해서 뭐 품질을 향상시키고 스프라이 플래닝을 해서 이렇게 적시적소에 수요 공급을 잘 맞춰서 그 인벤토리에 이제 물류를 최적화시켜서 뭐 그런 그다음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좋은 얘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또 고민하게 되시죠. 이제 소프트웨어로 보면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하둡이라든지 NoSQL, 그 ETL,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오늘 상당히 많이 언급하셨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실제 정말 중요한 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은 사이언티스트랑 다르게 분석 전에 데이터를 준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을 상당히 이제 다 고민해서 우리 제조 현장에도 뭔가 빅데이터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은 이제 잡스시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런 이노베이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든 빅데이터를 써서 개선해 보겠다고 하시죠. 근데 현실은 이런 분이 나오죠. 경영진 됐고 얼마 벌 건데 뭐가 좋아지는데 많이들 아마 고민하셨고 많이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빅데이터 사업을 6년 됐나 7년 됐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캐펙스를 써서 개발한다는데 얼마 벌 거야? 뭐가 좋아지는데?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면서 ROI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ROI에 대한 칼큘레이션 하는 방식들은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걸로는 실제 적용해 본 걸로는 가장 적합한 게 이제 TDWI,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BI에 대해서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곳에서 BI ROI 칼큘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랑 상당히 유사하고요. 요거를 쓰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엑셀로 돼 있고 ROI 칼큘레이터라는 걸 이제 보시면 이제 컴퍼니 프로파일 뭐 매출이 얼마고 뭐 인력이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레이버 코스트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제 직접 투자 원가 캐펙스가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코스트 세이빙 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프로덕티비티 그래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다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비뉴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ROI 짠 쉽죠? 이거 하면 사실 이거 보여주면 CEO가 경영층이 뭔가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등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ROI로 높이는 방법은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해서 뭔가 가져오는 부분을 높여야 되고 대신에 인베스트먼트 코스트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레비뉴 이렇게 매출을 얼마나 옵티마이즈 더 만들 수 있는지 투자해서 비용을 얼마나 더 운영비를 얼마나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산화할 수 있는 캐펙스를
최소화시키고 그 자산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오펙스 비용도 최소화시키는, 조금 더 얘기하면 ROI 중에 새로운 매출이 뭔지, 기존 매출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인력의 캐피탈 게인, 즉 그 이제 뭐 지금 있는 인력이 얼마나 그 프로덕티비티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러닝 코스트를 얼마나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하는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스토리지, 그다음에 이거를 오퍼레이션 하는 서포트 비용,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비용, 이런 이제 고정 원가죠. 예, 예. 매년 들어가는 원가들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걸 계산하면 사실 ROI 끝입니다. 예, 근데 생각만큼 간단하진 않죠. 왜냐하면 항상 고민하시는 게 new revenue랑 existing revenue. 매출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IT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이걸 효과를 가져올까. 여기서 이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상태로 가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어떡하지? 이게 매출이 일드가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항상 하시게 되죠. 그래서 저거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출을 이만큼 하면 이만큼 좋아져요라는 답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 우선 그래도 빅데이터에 대해 뭔가 혁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는 우선 스타팅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쪽에서 이제 인텔리전스를 가기 위한 최종 자동 제어까지 가기 위해서 아까 이상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텀 라인이라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절망했던 잡스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죠. 아까 제가 만든 ROI 등식에서 ROI를 높이기 위해서 레비뉴를 최적화시키고 코스트도 최적화시켜서 투자비를, 운영비를 절감하는. 근데 고민은 아까 레비뉴 옵티마이제이션이었잖아요.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현재 가치만 우선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 프레젠트 밸류만, 미래 가치 레비뉴 얼마 벌지나 모르겠고 현재 당장 운영하는 코스트만 한번 좀 절감해 보겠다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IT 부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SCM이나 MES, YMS에서 나오는 시스템들을 사일로로 다 분석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데이터도 상당히 크고요. 이 데이터를 인젝션하고 트랜스폼해서 새로운 기술인 분산 처리 기술인 하둡이나 노에스큐엘을 적용해서 데이터 스토리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계시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좀 비용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그 가장 기초적인 이제 바텀 라인에 있는 데이터 준비 작업,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을 아주 적은 비용에 기존 고정 코스트보다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어프로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하둡이라는 이제 이 기술하고 노에스큐엘의 기술을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는 리포팅 시스템이나 여러 시스템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술하고 기존에 쓰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RDB에 이제 연결했던 그 기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하둡에서는 맨리듀스라는 방법으로 칼큘레이션 합니다. 그러면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들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고쳐야 될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그때들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 버리어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기술들이 SQL on 하둡이라는 하이브, 임팔라, 스팍, 프레스토, 퍼닉스 같은 이런 기술들이 한 4, 5년 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상당히 발전이 됐습니다. 거의 기존에 이제 그 RDB가 지원하던 그런 쿼리문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이 각각의 기술들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반대급부로 단점도 확실히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거, 쿼리 지원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쿼리를 얼마만큼 많이 지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지를 알아야 적절한 SQL 온 하둡을 골라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버리어만 넘을 수 있으면 초기에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는 어쩌면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고객사 사례고요. 분석의 데이터를 더 늘려야 되는데 데이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한 8천만 로 정도를 900컬럼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피보팅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뭐 이런 이제 제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스키마가 없이 각각 떨어지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피보팅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피보팅의 그 시간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에 준비하기 시간이 한 40분 걸렸던 거고 그거를 이렇게 ROI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원 시간도 절감하고 기존에 썼던 이제 그 RDB 큰 RDB 머신 이제 매시브 패러럴 프로세싱하는 MPP 데이터베이스를 투자하는 것보다 좀 적은 비용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던 분석 시스템은 그대로 뒀습니다. 대신 아주 적절한 SQL 온 하둡을 엔진을 써서 투자비, 캐펙스 비용, 운영비는 딱히 절감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유지 보수비는 이제 많이 하둡을 써서 낮아졌겠지만 결국 인건비 코스트는 고려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연구원분들이 이제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게 한 40분 걸리던 게 몇 분 단위로 이제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바텀 라인에서 어프로치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게 더 모이면 저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데이터 레이크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가 있는 시스템들을 좀 통합해서 레이크를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다양한 분석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시스템 간에 사일로돼 있던 그런 환경들을 통합해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요구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죠. 하둡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저런 그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 게 사실은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그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새로운 챌린지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ROI 이게 빅데이터 인베스트먼트한테 상당히 좀 이제 경험으로 이제 사실 취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인건비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인젝션하고 클린징해서 이렇게 모았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어디 시스템에서 와서 도대체 누가 분석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어떤 관리 기법으로 우리 회사에 이제 리포지토리에 넣어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IT에서 입장에서는 데이터 퀄리티 룰을 세팅하고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메타스토어랑 데이터 리니지를 다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은 실제 이제 큰 레이크라기보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왔던 기술들인데 빅데이터 입장에서는 그 규모가 10테라가 이제 페타 단위로 늘어지다 보니 이게 몇백 배, 1000배 이상 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데이터들을 어떻게 또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빅데이터 가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고요. 현재 기술은 여러 가지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게 아파치 아틀라스라는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 0.7 버전까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레이크로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몇 명이 들어가냐를 비례해서 사람이 꼭 들어가진 않으니까 뭐 분명히 ROI에 대한 효과는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시작은 했는데
역시 그 CEO 아니면 경영층이 얘기하는 미래 가치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제 진전을 할 수 없겠죠. 지능형 의사결정의 이제 단계,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이 제조 인텔리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제 또 잡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또 고민을 하죠. 아까는 레비뉴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지우고 은근슬쩍 이게 기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하고 임원을 설득하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인프라를 이제 잘 만들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제 분석하면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예산도 없고요, 인력도 없고 비즈니스 가치 증명도 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레비뉴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모를 때 많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금을 이제 채광한다, 마이닝한다고 했을 때 약간 그 리모트 센싱을 통해서 어디에 이제 금이 있을지를 좀 타겟팅해서 작은 팀을 꾸려서 이런 한번 파이프를 이제 한번 땅속으로 한번 작게 파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레일을 깔고 금강을 만드는 겁니다. POC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브 오브 컨셉. 딱 그 얘기입니다. 작게 팀을 꾸려서 작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뒤쪽에 이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라는 이제 주제로 깊게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컴프레셔가 있고 이 컴프레셔가 언제 고장이 날지를 예측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컴프레셔가 수십 대가 있으니 예측을 가치를 증명하면 내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POC를 했고 음성 인식에서 많이 쓰이는 리커시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RNN 기법을 써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 센싱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룰 베이스로 진행했던 그 예측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정확한 예측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이 이 시스템을 리얼 이렇게 컴프레셔에 적용을 해보고 확대해보겠다라는 이제 상황까지 왔었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분석보다는 저런 분석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제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 잘 땡겨서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데이터를 좀 분석하려고 하는데 사이언티스트들이 만약에 있다고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면 조직에 이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놀고 싶어요. 이 데이터 저 데이터 막 가지고 섞어도 보고 아주 어질리티하게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데이터를 막 많은 데이터들을 적용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주로 해드리는 방법은 데이터 샌드박스. 어떻게 보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도 하고요. 인디비주얼하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셀프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밖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메타트론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이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제 이런 비주얼한 분석 아니면 워크벤치 같은 SQL 쿼리를 애독하게 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뭐 R이나 파이썬으로 뭐 이렇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공간을 개인의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상당히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마지막에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데이터 가치를 증명해서 예산 부족한 캐펙스나 오펙스를 좀 이제 낮추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분석 전문 업체에 보통 무상 POC를 합니다. 그리고 이벨리에이션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한 투자의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뭐 저희 회사도 이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도 좀 많이 접근을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프루브 오브 컨셉을 알고리즘에 대한 프루브 오브 컨셉만을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프루브 오브 컨셉을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랑 고객사와 같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게 의미 있는 비즈니스가 될 건지를 고민하고요. 그 비즈니스를 저희가 같이 하는 형태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박 회사입니다. 선박 연료비가 선박 한 척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선박 오퍼레이션 하는 1년 코스트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슬로우 스트리밍 같은 기술들을 써서 절감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여전히 코스트는 선박 운영에 이제 코스트가 차지하는 비용은 많이 낮춰지진 않아요. 이거를 저희가 여러 가지 예측 모형을 써서 이제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일반 통계 기법들을 써서 이제 가장 최적화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채택해서 이런 상황이면 선박에 대한 운영 조건이 운항 조건을 상당히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이걸로 저희가 그러면 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랑 얘기하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같이 비즈니스를 합시다예요. 선박 회사 입장에서는 말로만 하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선박 운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박을 배를 실어 나르는 짐을 실어 나르는 일만 더 이상 하지는 않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퍼레이셔널한 그 날리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크니컬한 날리지랑 합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컨셉은 데이터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최적화한 방향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보고 거기서 뭔가 양쪽 파트너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같이 비즈니스를 해보자는 겁니다. 좀 상당히 낯선 개념이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회사에 얼마나 많은 사이언티스트를 보유할 수 있으시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혼자서. 아주 큰 회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힘듭니다. 대신 그 회사가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날리지가 없냐 상당히 많이 갖추고 계실 거고요.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저희는 이제 텔레콤하고 같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결국 엔드픽처의 이제 비즈니스는 제조사와 같이 공동으로 동일한 비즈니스,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지 정비나 품질 관리, 운영 최적화에 관련된 딥러닝, 뭐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같은 아니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려서 오퍼레이셔널 날리지를 합쳐서 공동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라는 게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